요새 진짜 피부 너무너무 건조하고 당기고 화장도 막 뜨고 난리죠? 저희 사무실은 보일러로 난방을 해서 제가 히터의 무서움을 잠시 잊고 살았는데요. 지난주에 다른 회사 미팅을 갔는데 머리 위에서 막 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미팅 시작한 지 1분 만에 제 피부가 바싹바싹 마르는 게 느껴지면서 맞다, 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진짜 히터 때문에 피부 힘들었었지,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회사 사무실에서 피부가 당기고 불편할까 걱정이 되었고, 왜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물광주사나 스킨부스터를 맞으려고 고민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홈케어 전문가로서 집에서 더 효과적으로 수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집에 수분팩 하나씩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수분팩에 단돈 1,000원만 추가하면,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만 추가하면 같은 제품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분 충전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관리 과정이 피부과랑 에스테틱에서 수분 관리하는 원리 그대로라서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니님, 저번에 올라온 속건조 탈출법과는 다른 내용인가요? 맞아요. 그 영상은 매일 아침 저녁 바르는 스킨케어에서 수분 레이어링을 촘촘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홈케어 수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일 바르는 스킨케어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홈케어를 병행하시면 당연히 피부가 훨씬 더 촉촉해지겠죠? 그럼 수분팩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홈케어 꿀팁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제까지 집에서 수분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트 마스크 하나만 붙이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왕 수분팩을 하실 거라면 한 번만 해도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총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각질 제거하기. 아니 제니님, 수분 관리 알려준다면서 무슨 갑자기 각질 제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분팩을 하는 이유가 뭐죠? 피부에 수분을 가득 넣어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피부 표면에 죽은 각질들이 많이 붙어 있거나 각질층이 두꺼우면 아무리 좋고 비싼 수분팩을 해도 수분이 피부 속으로 침투되기가 어려워요. 수분팩이 피부 속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각질층에만 계속 머물다가 세안하면서 다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팩을 그냥 자주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특히 1일 1팩 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부가 별로 촉촉해지는 것 같지 않다 싶으시면 각질 제거를 간과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 1팩보다는 일주 1팩을 하더라도 각질 제거를 하고 수분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관리를 할 때도 수분팩만 하지 말고 각질 제거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바르는 수분팩이 더 깊게 침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부과나 에스테틱 갈 때를 떠올려 보시면 항상 클렌징 한 다음에 각질 제거 마스크가 바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제가 좋아하는 밀크필로 예를 들면 한 번 사용할 때 390원 정도거든요. 한 번에 3만 원이면 저도 부담스러워서 못할 텐데 300원이면 써서 수분팩의 효과를 높이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서 잠깐! 각질 제거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각질 제거는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해요. 만일 내가 이번 주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수분팩을 2번 한다고 하면 한 번은 각질 제거와 수분팩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한 번은 수분팩만 해주시면 됩니다. 각질 제거가 피부 관리에는 필수지만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수분팩하고 이것 올리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분팩을 해서 피부에 수분을 마구 넣어줄 건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계신 수분팩을 한번 봐주세요.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 얼굴에 바르고 나중에 씻어내는 워시오프 마스크고, 두 번째는 시트를 붙이는 시트 마스크팩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더 좋은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바로 바르는 수분팩입니다. 왜냐면 포뮬러, 즉 팩이 설계된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트 마스크는 시트에 적셔진 에센스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시트가 적셔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 전체 성분의 70에서 90%가 정제수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가 유효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는 마스크는 시트를 적셔야 하는 목적이 없다 보니까 정제수가 덜 들어가도 되고 유효 성분의 비율을 더 높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트 마스크는 간편하게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팩이고, 바르는 마스크는 효과를 극대화해서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가면 대부분 바르는 마스크로 관리를 해주시지 시트 마스크로 관리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집에서 홈케어할 때 당연히 더 효과가 좋은 바르는 마스크를 해주면 더 좋겠죠?
바르는 마스크를 중점적으로 쓰시다가 너무 피곤한 날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출장 중에는 시트 마스크를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건 누구나 공부를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저는 홈케어 전문가잖아요. 특히 제 모토가 뭐죠? 한 번 관리할 때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마스크를 하면서 동시에 시트 마스크의 장점도 가져올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시트 마스크가 유효 성분의 함유량은 좀 적을 수 있지만 시트가 가진 밀폐 효과가 침투율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제가 얼굴에 직접 바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분팩을 얼굴에 듬뿍 발라주세요. 참고로 수분팩은 아끼지 말고 두툼하게 발라야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붙여줄 건데요. 짜잔! 바로 마스크 시트지입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거 이미 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제가 알로에팩 활용하는 방법에서 소개드렸던 마스크 시트예요. 이 시트를 물에 적신 다음에 물기를 짜내고 얼굴에 붙이면 그 전에 바른 수분팩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형성해주고 피부에 더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한 장에 13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수분팩의 피부 침투율을 2배 이상 높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분팩은 20분 정도만 하고 잔여물을 걷어낸 다음에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3단계 수분 한 번 더 잠그기. 2단계까지 하면 피부에 수분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주무시는 것보다 수분을 잠그는 과정 하나를 더 해주시면 다음날까지 피부가 촉촉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수분은 어떻게 잠글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페이스 오일을 발라서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에스테틱 교육받을 때 배운 전문 용어로는 럭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잘 채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오일로 밀폐층을 만들어서 수분을 잠근다, 럭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크림에도 이미 유분 성분이 들어있는데 굳이 오일까지 추가해야 하나요? 이건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크림으로만 마무리하셔도 충분하고요. 대신 겨울에는 대기 중 습도가 워낙 낮고 또 극심하게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크림을 바르고 오일을 소량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사용량과 사용 부위를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우선 건성 피부라면 피지 분비가 거의 없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건조하기 때문에 크림에 오일을 넉넉하게 섞어서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는 이마나 코는 조금 번들거리고 볼만 건조한 경우가 많죠. 그럼 크림을 먼저 바른 다음에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만 소량을 이렇게 발라서 볼 부위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수분 밸런스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어요. 덧바르는 오일의 양이 0.3ml 정도라서 제가 좋아하는 일릭서 오일로 계산을 해보면 500원 정도거든요. 이걸 추가하는 거랑 아닌 거랑 수분 유지력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요. 꼭 일릭서 아니더라도 페이스 오일 있으신 분들은 꼭 마지막에 바르고 수분을 잠궈주세요. 여기서 잠깐 제 얘기 들으시면서 나 페이스 오일 바르면 얼굴에 뭐 막 나는데? 이건 스킵해야겠다. 하는 분들 계실까요? 피부 뒤집어지지 않는 페이스 오일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제품 중에서 논 코메도제닉이라고 써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용어가 모공을 막지 않고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 제품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지성이나 복합성이신 분들은 논 코메도제닉이라는 용어 기억하셔서 제품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피부과 수분관리 3단계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 각질 제거로 막힘없이 수분길 열어주기. 2단계 수분팩 바르고 젖은 시트 올려서 흡수력 높여주기. 3단계 마무리로 페이스 오일을 추가해서 수분 잠궈주기. 건조가 너무 심하시다면 피부과에서 물광주사나 스킨부스터 맞으셨을 텐데요. 그 효과를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하는 후관리, 홈케어가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시술 받았다고 집에서 하는 피부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늘 알려드린 수분관리 3단계를 집에서 꼭 해봐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돼서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되는데요. 저는 홈케어 전문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전업 유튜버 분들처럼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조금 여력이 부족하더라고요. 대신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시중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흘러다니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피부과와 에스테틱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입각해서 홈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늘 홈케어 교육을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홈케어를 하시면 정말 효과가 다르구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도 과소비 없이
효과적으로 피부 관리하는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해주셔서 놓치지 말고 정보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